나이 들어 어느 날 찾아온 발톱 무좀 그냥 흔히 있는 가벼운 질환이겠지. 누구나 다 있는 일인데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염려와 걱정이 되지만 딱히 치료가 잘 안 되는 질병이라 치부하고 참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드릴 겁니다. 오늘 제가 공개할 내용은 그동안 의료계에서 금기시하며 숨겨왔던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무좀약을 계속 발라도 재발하는 진짜 이유와 가정에서도 무좀을 뿌리째 없애는 방법의 1급 비밀을 모두 밝혀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생을 오직 발질환만 연구해온 전문의 김성환입니다. 발톱이 두꺼워지고 색이 변하면 마음부터 무거워지죠. 사소한 문제라고 넘기고 싶지만 가렵고 따갑고 냄새까지 나면 일상이 불편해집니다. 손톱깎이가 들어가지 않을 만큼 굳어지면 더 막막해집니다. 게다가 약을 발라도 잠시 괜찮다가 다시 돌아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실망하고 포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도 진료실에서 그런 마음을 너무 자주 만납니다. 그럴수록 함께 숨 고르고 원인을 차분히 정리하면 길이 보입니다. 오늘은 무좀과 발톱 무좀을 이해하기 쉽게 풀고 집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관리 습관과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치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생활 정보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의인의 진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당뇨나 혈관 질환이 있거나 피부가 짓무른 분은 먼저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세요. 오늘 이야기 속의 모든 방법은 보조 관리로 생각하시고 의료진과 상의해서 나에게 맞게 조정해 주세요. 발톱 무좀은 곰팡이균이 케라틴 조직을 천천히 파고드는 감염입니다. 따뜻하고 습한 환경을 좋아하고 발톱은 자라는 속도가 느려서 한 번 자리 잡으면 오래 끌기 쉽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액순환과 면역 반응이 느려지고 신발을 오래 신으면 발가락 사이가 축축해져서 더 취약해집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흔합니다. 하지만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환경과 습관이 바뀌면 경과도 달라집니다. 오늘 밤부터 바꿀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잡아보겠습니다. 먼저 많이 묻는 질문부터 정리해 볼게요. 약을 열심히 발랐는데 왜 또 생기나요? 표면만 깨끗해지고 발톱 속까지 약이 닿지 못하면 균이 남을 수 있습니다. 발톱은 단단하고 두꺼워서 약물이 깊이 스며드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샤워 후 발가락 사이가 덜 말라 있거나 하루 종일 같은 신발을 신어 습기가 쌓이면 균이 증식하기 쉽습니다. 가족에게 옮을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공용 슬리퍼, 수건, 발톱깎이, 욕실 매트 등을 함께 쓰면 전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와 함께 위생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그럼 집에서 할 수 있는 기본 정돈부터 해봅시다. 하루에 한 번은 발을 미지근한 물로 씻고 발가락 사이를 부드럽게 문질러 각질과 땀을 제거합니다. 수건으로 물기를 꾹 눌러 닦은 뒤 발가락 사이까지 완전히 말립니다. 드라이어에 찬바람을 잠깐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양말은 통풍이 잘 되는 면이나 대나무 섬유를 고르고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갈아 신습니다. 신발은 같은 것을 이틀 연속 신지 말고 번갈아 말립니다. 신발 속은 그늘진 통풍이 되는 곳에서 말려주세요. 발톱은 한 달에 한 번씩 적당히 짧게 다듬고 모서리를 과하게 파지 않습니다. 내성 발톱을 예방하기 위해 일제 가깝게 유지하세요. 생활 속 보조 관리로 염분을 조금 넣은 미지근한 물에 짧은 조격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소금물이나 베이킹소다 같은 재료는 피부 표면의 습기를 줄이고 냄새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치료 자체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피부가 예민한 분은 자극을 받을 수 있으니 먼저 작은 부위로 테스트하고 불편하면 바로 중단하세요. 조격은 과하게 오래 하지 말고 끝난 뒤에는 반드시 완전 건조와 보습을 병행하세요. 특히 당뇨나 혈관 질환이 있는 분은 조그만 상처도 커질 수 있으니 의인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잠깐만요. 이 채널을 보시는 분 중 많은 분이 아직 구독 전이라고 하시더군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탄탄한 정보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3번 숨 쉬는 시간으로 충분합니다. 응원해 주시면 더 깊이 있고 검증된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치료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발톱 무좀은 시간과 꾸준함의 싸움입니다. 바르는 치료는 매일 혹은 정해진 간격으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고 발톱 표면을 살짝 거칠게 만들어 약이 스며들게 돕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성분과 제형은 다양합니다. 먹는 치료는 더 빠르고 강력할 수 있지만 간과 약물 상호작용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검사와 복용 수칙이 필수입니다. 복용 중 다른 약을 함께 드신다면 반드시 담당 의료인과 상의하세요. 레이저를 보조적으로 쓰는 병원도 있습니다. 통증이 적고 전신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여러 차례 반복해야 하고 대신
대신 생활 습관 교정과 병용해야 성과가 유지됩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공통 원칙은 같습니다. 꾸준함과 건조와 위생, 그리고 재감염 차단입니다.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주간 루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평일에는 저녁 샤워 뒤 완전 건조 발톱과 피부 상태를 확인하고 처방받은 약을 바릅니다. 주말에는 신발과 깔창을 햇볕 대신 통풍으로 충분히 말리고 양말 서랍을 점검해 구김 많고 땀이 밴 양말은 과감히 교체합니다. 신발 안쪽에는 탈취 전용 제품이나 건조제 파우치를 넣어둡니다. 욕실에는 가족 공용 슬리퍼를 두지 말고 개인 슬리퍼를 이름표로 구분해 사용하세요. 발수건은 얼굴 수건과 분리해서 세탁하고 욕실 매트는 젖어 있지 않게 자주 바꿔주세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가겠습니다. 자극이 강한 민간요법은 피부를 손상시켜 오히려 염증과 2차 감염을 부를 수 있습니다. 강한 산성액이나 소독제를 원액으로 바르는 방식은 피하세요. 좋아지는 듯 하다가 더 아파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안전성이 확인된 방법을 선택하고 모든 시도는 짧게 소량으로 시작해 반응을 확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지금부터는 상황별 맞춤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발가락 사이가 하얗게 불고 가려움이 심한 피부형 무좀이라면 샤워 후 건조가 최우선입니다. 약을 바르기 전에 물기부터 완벽히 제거하고 양말과 신발의 통풍을 우선으로 맞추세요. 발톱이 두껍고 노랗게 변한 발톱형 무좀이라면 발톱 표면을 아주 살짝 거칠게 만든 뒤 의인이 정해준 간격으로 약을 바릅니다. 발톱이 너무 두꺼워 자르기 어렵다면 발톱 연화제를 처방받아 부드럽게 만든 뒤 다듬는 것도 방법입니다. 발 뒤꿈치와 발바닥에 갈라짐이 동반되면 보습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무좀 관리와 보습은 함께 갑니다. 발가락 사이는 마른 상태를 먼저 만들고 갈라지는 부위는 크림을 충분히 흡수시켜 주세요. 새벽에 쥐가 나고 종아리가 무거운 분들은 신발 무게와 깔창 쿠션도 확인해 보세요. 무거운 신발은 발의 땀과 압박을 동시에 늘립니다. 가벼운 워킹화와 통풍 깔창으로 바꾸면 발가락 사이의 습기가 확 줄어듭니다. 실내에서는 두꺼운 털 슬리퍼 대신 통기성 좋은 슬리퍼를 쓰는 편이 낫습니다. 이 시점에서 한마디 나눌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부터가 본론입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실행 체크리스트를 일주일만 지켜보세요. 변화가 느껴지면 그 다음 주에도 같은 리듬을 반복하면 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이라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가능하시다면 멤버십도 고려해 주세요. 정리된 자료와 체크리스트를 먼저 받아보실 수 있고 계절별 관리 노트도 함께 드릴 예정입니다. 필요한 정보를 빠짐없이 챙길 수 있도록 성심껏 준비하겠습니다. 이제 재감염을 막는 가족 수칙입니다. 수건과 슬리퍼와 발톱 깎이는 개인용으로 분리합니다. 욕실 매트는 젖은 상태로 오래 두지 않습니다. 목욕탕이나 수영장에서는 반드시 개인 슬리퍼를 착용합니다. 아이들과 손주는 피부가 열여 자극에 약하니 공용 발수건 사용은 피하세요. 함께 사는 가족의 발톱이 변색되거나 갈라지면 초기에 함께 진료를 받는 편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루와 일주일을 묶는 실행 계획을 드립니다. 오늘 밤에는 샤워 후 발가락 사이를 종이 타월로 눌러 말리고 찬바람으로 30초 더 말립니다. 발톱과 피부 상태를 확인하고 의인의 지시에 따라 약을 바릅니다. 양말은 마른 것으로 갈아 신고 신던 양말은 즉시 세탁 바구니에 넣습니다. 신발은 통풍이 되는 곳에 두고 신발 속 건조제를 하나 넣어둡니다. 내일 아침에는 맨발로 차가운 바닥을 오래 밟지 말고 통풍 좋은 양말을 신습니다. 외출할 때는 여벌 양말을 챙겨 점심 이후에 갈아 신습니다. 저녁에는 오늘과 같은 순서로 건조와 바름을 반복합니다. 수요일에는 신발 안쪽을 젖은 티슈로 닦고 마른 천으로 다시 닦아 통풍에 말립니다. 금요일 밤에는 발톱을 짧고 안전하게 다듬습니다. 다듬은 후 날카로운 모서리가 없도록 부드럽게 만집니다. 토요일에는 깔창을 꺼내 분리해 말리고 양말 서랍을 점검해 오래되고 냄새가 남는 것은 정리합니다. 지금부터는 빨간 신호등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병원으로 가세요. 발가락 사이에 깊은 상처가 나서 진물이 나거나 냄새가 심할 때, 발등까지 붉은 기운이 퍼지고 열이 나며 욱신거릴 때, 발톱 둘레가 부어오르고 맥박이 뛰는 느낌이 들 때, 발을 디딜 수 없을 정도의 통증이 생길 때, 당뇨나 혈관 질환이 있는데 작은 상처가 오래 낫지 않을 때, 한 달 이상 꾸준히 관리했는데도 전혀 호전이 없을 때, 이럴 때는 2차 감염이나 다른 피부 질환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안전이 우선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하는 질문 몇 가지를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족욕은 매일 해도 되나요? 피부가 건조해지거나 자극이 느껴지면 횟수를 줄이세요. 짧고 가볍게 하고 완전 건조와 보습을 잊지 마세요.
베이킹소다는 도움이 되나요? 신발 냄새와 습기 관리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피부에 직접 오래 남기지 말고 사용 후 깨끗이 씻어내세요. 소금물은 어떤가요? 피부 표면을 정돈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자극이 느껴지면 중단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건조와 꾸준한 치료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오셨다면 이미 절반은 성공입니다. 처음에는 귀찮고 낯설지만 하루의 순서가 익숙해지면 몸이 기억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편해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산뜻해집니다. 발이 가벼우면 마음이 먼저 가벼워집니다. 산책이 쉬워지고 외출이 반가워집니다. 신발을 신을 때의 작은 자신감이 하루를 바꿉니다. 오늘 밤에도 같은 순서를 반복해보세요. 샤워, 건조, 확인, 발음, 통풍. 이 네 가지면 충분합니다. 작은 성실함이 곰팡이보다 끈질깁니다. 당신의 발이 다시 편안함을 기억하는 그날, 우리는 다음 이야기를 준비해 보겠습니다.